우선은 질문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웃음을 주시고 피로를 풀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빵 터뜨린 사람, 바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잘못이고 윤석열에 대한 헌재 파면도 잘못이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은 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그저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질문인데요.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정치 공세로 받아친 장동혁 대표. 왜 적절한 날에 초대해서 같이 정상회담 결과도 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초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제안에는 공식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질문과 정치 공세, 그리고 초대의 말과 공식 제안, 그 기준이 의문입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상대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그 계엄과 노상원 수첩 등에 대해서 답변하라라고 이른바 직구를 날렸고요. 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장동혁 대표는 정치 공세다, 굳이 답할 필요 없다라고 답을 내놨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할 말 없으니까 저렇게 답변하는 거죠. 할 말 없으니까. 지금 저 질문이 빵 터질 질문입니까? 굉장히 엄중한 질문들이죠. 그리고 지금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가 보십시오. 불법 계엄과 내란을 거쳐서 대통령 탄핵, 파면, 정권 교체에 이르기까지 지금 몇 개월간을 역정의 기간을 거쳐서 와서 그리고 나서 탄생한 지도부가 윤석열 지도부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지금 역사에서 한 4, 50년 후퇴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너무나 물어봐야 될 것을 꼭꼭 집어서 저는 물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잖아요, 지금. 과연 그러면은 무고한 시민 정치인들을 막 잡아다가 죽이겠다라는 그런 계획들, 그리고 그거야말로 저는 망상적 범죄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패로 갔으니 망정이지 지금 정청래 대표는 이런 질문조차 못할 뻔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웃으면서 빵 터질 일이라는 것인지 이게 무슨 망상적이고 왜곡된 정치 공세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말로 눈치고 넘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동훈 의원님. 예. 글쎄요, 정청래 대표가 어떤 생각에서 저런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왜 저런 질문을 하는지 그것부터 원초적으로 묻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얘기는 이미 장동혁 의원 당시에 대표되기 전에 계엄 해제 국회 표결에 참여를 한 18명의 의원 중에 그 안에 장동혁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고 질문을 한 건지 아니면 모르고 질문을 한 건지 왜 5가지를 조목조목으로 질문을 하는 건지 그 의도는 뻔하지 않습니까? 예,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과 웃으며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민의힘의 어떤 누가 정청래 의원을 죽이려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군인 총을 들고 국회에 들어간 군인하고 이게 혼동을 해도 유분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로 그걸 보고 견강부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과 내가 웃으며 얘기할 수 없다. 악수조차 사람하고만 한다 하는 얘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 야당에서 어떠한 제스처가 나오기를 바라는 건지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그 상황입니다. 아직도 야당 대표로 본인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예, 어제 이 시간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축하난을 장동혁 대표에게 전해주는 장면, 여야 지도 회동 제안을 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 귀국한 직후에 회동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영수회담이라면 저는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식과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제안이 온다면 서로 협의한 후에 영수회담에 응할 것인지 여부도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럼 문서가 필요하냐면서 재차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공식 제안이라고 반문하면서 문서로 보내야 하냐, 대통령의 성의 있는 제안, 야당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길이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건 김영남 위원님, 네. 조만간에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 대표 만남 성사될까요? 이루어지겠죠. 예.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말은 저렇게 합니다만 어떤 공식적인 회동 제안에 대해서 거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의 그 말에서 조금 불안한 감이 느껴지는데요. 불안감이요. 대단히 권위적이네요. 일단 여야 대표하고 대통령이 같이 만나자고 한 거지. 예. 영수회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 주로 쓰이던 말이고, 뭐 과거에 정말 수십 년 동안 정치 지도자로서 활동했던 YS나 DJ 당시에는 영수회담이 자연스럽게 그런 용어가 쓰였습니다만, 사실 장동혁 대표 국회의원 된 지 딱 3년 된 분인데, 물론 지금 공식적인 국민의힘 당대표이기는 합니다만, 예. 영수회담이라는 단어와 함께 아니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고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제의를 했으면 되는 거지, 장동혁 대표를 그 초청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또 공식 제의를 해야 되나요? 제가 보기엔 글쎄요, 뭐 너무 벼락 출세를 하셔서 그런지 너무 권위주의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너무 권위적이다. 김희정 의원님,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리본이 달린 그 축하난을 전달하면서 회동 제안을 했잖아요. 네. 이게 정식 제안 아닌가요? 그걸로 충분하죠. 예. 날짜만 조율하면 되는 겁니다. 통상은 이제 이렇게 마침 신임 그 당대표가 돼서 축하난 들고 갈 기회가 됐고, 또 그 이즈음에 여야 대표 회동 대통령과 이 기회가 이제 곧 잡힐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돌아서 이렇게 얘기를 꺼낸 거지. 통상은 대통령 비서실장실이나 예. 혹은 정무수석실에서 야당의 당대표실 혹은 뭐 거기 이제 비서실장이나 뭐 국장에게 통화해서 조율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강우식 비서실장이나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에는 3선, 4선 했던 중진들 출신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장동혁 당대표에게 직접 전화해서 같이 뭐 회동하시죠라고 제안해도 전혀 의전상 무리가 없는 지금 그런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식의 제안을 해야만 그게 정식 제안이고 어떤 의제를 어떻게 정해야 된다는 것인지 대통령실에서는 다 열려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제든지 다 오픈 마인드라는 것인데 뭘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정식 제안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뭐 본인이 생각하는 진정한 이 회동이라는 것인지 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반응인데요. 네. 지금 중요한 속보가 더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청구했다는 소식이 공식적인 특검의 공보 문자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오늘 오후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용남 위원이 청구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 그 시점에 청구를 이미 했네요. 그렇네요. 정확한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 지금 뭐 당연히 저는 청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지금 임시국회 회기 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회기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기 때문에 국회에 체포동의안 그 제출이 되겠죠. 그래서 네. 국회 표결을 거쳐서 뭐 찬성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 사안의 중대성과 또 의석 분포를 볼 때 체포동의안 통과는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이 됩니다. 예. 조금 보태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을 다 포기했어요. 네. 그 선언을 했었죠. 선언했죠. 예. 그러니까 22대 총선에 다 출마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포기했기 때문에 양당이 합심해서 힘을 모아서 통과시킬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후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그 다이어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가 특검이 이미 확보한 상태고요.
그리고 돈다발 사진도 특검이 확보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이 밖에도 통일교 고위 간부들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한학자 총재가 권 의원에게 쇼핑백을 전달했다. 현금 다발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진 돈다발 쇼핑백을 전달했다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 측 보좌진이 윤 본부장 쪽으로 수사 상황을 묻기 위해서 연락했다는 정황도 저희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송영은 위원님, 어제 한 번 조사했잖아요, 권성동 의원.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것은 특검도 나름대로 이미 우리가 정황 증거뿐만 아니라 자신감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특검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권성동 의원의 보좌진 중에서 택배 기사에게 전화를 잘못했다가 예. 그 녹음 파일이 언론에 제보된 사건이 있었죠. 당시에 그 통화 전후의 맥락으로 빌려봤을 때 일종의 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측에 말 맞추기를 시도하거나 혹은 수사 정황을 알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을 받기에 다분하다고 제가 이전에도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권성동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즉 이런 증거인멸의 시도에 관해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쪽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 권성동 의원은 어쨌든 본인은 그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23년 6월 21일로 제가 확인이 되네요.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체제였는데 그때도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쓴 적이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권성동 의원은 이 자신에 대한 영장 청구 소식을 받아든 이 시점에 의원 워크숍에 지금 참석 중입니다. 인천에서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진도 준비했는데 단체 사진을 찍고 화이팅을 외치는 그런 모습도 이게 지금 오늘 오후에 촬영된 사진인데 글쎄요. 지금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입장이 나올지도 지금 연찬회장에도 많은 취재진이 있기 때문에 권 의원에 대해서 접촉이 되면 아마 발언 등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병헌 의원님, 네,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라고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약을 한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앞서 권 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을 때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면 가결시킬 거다라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뭐 다른 선택지가 없죠. 국회의 동의안이 아주 무난하게 통과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뭐 거의 뭐 불문가지 상황인데요. 지금 권성동 의원 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것이 아닌 것을 그렇다고 지금 애써 그렇게 하는 건지 이것은 뭐 지금 단언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체로만으로도 국민의힘은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특정 종교하고 어떤 식으로든 연루가 됐다. 또 거기에서 지금요 자막도 나옵니다만은 1억이라는 돈도 수수 이거는 지금 의혹이죠. 아직까지는 이 자체가 글쎄요 특검의 어떤 목적, 정치 특검이라고 하면은 그 정치적인 목적을 이미 충분히 달성을 했다. 아마 우리 일반 시민들은 뭔가 좀 음험하게 저 당은 저 왜 그래? 무슨 이 종교 단체하고 또 거래를 하고 돈 얘기가 나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진위는 차착으로라도 이미 정치적인 목적 이런 것은 뭐 아주 충분히 달성했다고 지금 볼 만큼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글쎄요 더 이 의혹이 사실로 될지 이것은 더 지켜봐야 될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국민 여러분 조금 더 참고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통일교로부터 여러 금품을 또 억대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이 시각 현재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 참여차 지금 보시는 이 인천 공항공사 인재개발원 현장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어떤 특정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물론 이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절차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루어질지 또 뭐 발부가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만 어떤 부분이 핵심적인 요건이 될까요? 이미 너무 범죄의 중대성
또는 명확성, 증거 인멸의 우려. 왜냐하면 또 윤모 본부장 측에 접촉을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요. 어떤 부분을 보십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런 종류의 어떤 불법적인 자금의 수수 관련된 수사에서는 받은 쪽은 대부분 부인을 하죠. 끝까지 부인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기소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거나 아니면 중간에 전달한 사람들의 진술이거든요. 그리고 예. 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던 그 현찰 그 다발의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달한 장소에 실제로 만났었느냐 뭐 이런 거. 그 가장 결정적으로는 통일교 당시 재정국장이 그 돈을 전달했다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겠습니다만 예. 소명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크게 예상되지는 않고요. 범죄 혐의의 소명은 크게 어려움이 뭐 없을 하여튼 것이다. 그거는 유무죄를 다투는 최종적인 판결의 단계가 아니고 예. 그때는 이제 입증이 필요한 거고 그거보단 정도가 대단히 낮은 이제 소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으면 영장은 발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사안의 중대성 내지는 범죄 혐의의 소명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도주나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게 참 우연의 일치입니다만 그 보좌관이 왜 택배 기사에게 잘못 알고 전화한 거 있잖아요. 예. JTBC에서 보도했던 그게 거의 증거인멸의 염려와 관련해서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의원님이 통화를 좀 하고 싶어 하십니다라는 취지로 권성동 의원의 보좌진이 택배 기사에게 잘못 전화한 그 녹음 파일이 JTBC 단독 보도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은 바로 그 부분이 증거인멸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영장 청구 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절차가 영장이 이렇게 청구가 되면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접수하고 본회의 보고가 되고요. 그리고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제 가결이나 부결, 이제 이른바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재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 그렇지 않으면 부결이 됩니다. 가결이 되어도 바로 구속이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법원이 또 뭐 기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원이 발부를 하면 최종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송영훈 위원님, 가결, 부결 단계까지 한번 전망을 해보죠. 뭐 민주당은 뭐 볼 것도 없이 머릿수로 가결을 시킬 겁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제가 짚어보고 싶은 것은요.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에 관해서 내로남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작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태양광 비리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받던 민주당 신영대 의원. 그 체포동의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릿수로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구속 기소됐죠. 지금도 그분은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어요. 그 일이 있은 지가 불과 만으로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부 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신영대 의원의 일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먼저 허심탄회하게 반성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절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그냥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또 사안이 워낙 중대한 문제이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자금을 보내면서 문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1월 5일 날 중식당에 그 윤 본부장하고 권성동 의원 두 사람만 만난 게 아니었잖아요. 예. 제3자, 제4자 두 명이 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 이후에 뭐 이번에 적은 거지만 뭐 후보님께 뭐 잘 쓰시도록 해달라고 했던가요? 전달해달라고 했던가요? 그런 문자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권성동 의원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답을 안 하는 것도 이상하죠. 안 받았다면. 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는 것일 텐데 아무 얘기가 없다고 해도 이상한 거고 그 이후에 뭐라고 했는지가 궁금한데 이게 지금
한학자 총재에게 2번의 어떤 쇼핑백 받은 거 포함해서 대선 저는 자금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라서 단순히 개인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죠. 이거는 뭐 불문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김건- 한번 예, 김영남 예상을 의원님. 해보면 네. 아마도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서 본회의 표결을 앞두면 권성동 의원이 신상 발언을 통해서 이거 통과시켜 달라. 내가 법원 영장 재판을 받고 기각을 받아서 돌아오겠다는 취지로 본인의 체포동의안 그 처리를 오히려.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이 어제 특검에 출석할 때 또 귀가할 때의 취재진 앞에서 입장으로 보면 완전 무결하다라는 취지로 계속 말을 했기 때문에 권 의원이 오히려 본회의 단상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일단 통과시켜달라. 내가 기각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오히려 주장할 그럴 것이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의석 분포상 예.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거기서 뭐 기각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체포동의안 통과될 거 그냥 자당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도 예. 통과시켜 달라 뭐 이런 취지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권성동 의원의 영장 청구 소식까지 저희가 정리해봤고요. 사실 오늘 연찬의 상황 그리고 여야 대결 상황도 좀 더 짚어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패널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